엄마, 이제 이 집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재개발 들어가면 큰돈 되잖아요. 애들 미래를 위해 써야죠.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건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 은영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삶의 흔적이 그들 눈에는 그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일 뿐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아직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 전체를 무너뜨릴 균열의 시작이었죠. 나는 평생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도 몸이 먼저 움직였죠.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침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걸레를 들었어요. 하루가 늘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내 사명이자 기쁨이라고 믿었죠. 내 이름은 이말순. 올해 74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요. 남의 집 살림을 돕고 옷수선을 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 번 돈으로 산 게 바로 이 아파트였어요. 처음 집 열쇠를 받아 들던 순간 손끝이 떨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겉보기엔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아들 준호는 회사원이었고 며느리 은영은 깔끔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손녀 하린이와 손주 지우는 내 하루의 낙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할머니 품에 안기며 웃는 얼굴만 봐도 힘든 줄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내게 안기던 횟수가 줄었고 며느리 은영의 말투는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꼭 오전에 해주세요. 오후엔 제가 손님 불러야 하니까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거랑 따로 해주세요. 요즘 옷감이 예민해서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빨래를 개다가 우연히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아들 방 책상 위에 놓인 흰 서류 봉투였는데 처음엔 그냥 회사 서류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호기심이 스며들어 살짝 펼쳐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낯선 나라의 이름, 가족 전원의 이름, 빽빽하게 적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들 거예요. 며느리가 통화 중 웃으며 내뱉던 말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비용을 위해 내 집을 팔려는 것이었죠.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목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엔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아 손끝 하나하나로 지켜낸 내 전 재산이자 자존심이 어느새 내 허락도 없이 거래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희 혹시 외국 나갈 준비하는 거니? 준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짜증 섞인 얼굴로 대꾸했어요. 엄마, 또 남의 물건 뒤지셨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내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마치 내가 집안일에 괜히 간섭하는 노인네라도 된 것 같았죠. 은영도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외국 나가서 새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게 저희 꿈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내내 그들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그 꿈 안에 나는 없었던 거죠.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지? 왜 내 집에서조차 주인이 되지 못하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밀려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 내가 지켜야 해. 아니, 내가 먼저 결정할 거야.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 좀 그만하세요. 이민 서류는 그냥 알아본 거예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을 떠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나만 믿어 하던 그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눈동자만 남아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붙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려는 거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나 몰래 팔 계획을 세운 거야? 은영이 눈을 치켜뜨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잖아요. 재개발되면 큰 돈이 생기는데 그걸 지키는 게 우리 몫이죠. 어머니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내 그들에게 집은 안식처일 거라 믿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돈줄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있자니 벽지가 낯설게 보였어요. 내가 손수 고르고 직접 닦아온 벽지였는데 이제는 나를 비웃는 듯했죠. 눈물이 흐르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준호를 키우며 살던 시절이었죠. 시장에서 헌옷을 주워다 고쳐 팔고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허리가 휘어질 만큼 일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한 푼 두 푼 적금을 모아 이 집을 장만했죠. 그날 열쇠를 받아 들던 순간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집만큼은 우리 보금자리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지금 내 가족이 그 맹세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 좀 만나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자가 놀란 눈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얘들 준호랑 은영이 나 몰래 이민 준비하고 있었어. 내 집 팔아서 가려던 거야.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몰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그 집 어떻게 산 집인데.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나는 그냥 도장 찍어줄 사람일 뿐이었어. 경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순아, 이제라도 내 삶 좀 살아. 애들만 바라보다가 너 무너지는 거 내가 몇 번을 봤니? 이제는 달라져야 해. 집에 돌아오는 길, 경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삶을 살아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가족이 먼저였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은영이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집 청소 좀 확실히 해주세요. 손님이 와서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충격에 휘청이는 동안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집안일을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 짧게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정말 이민 준비 중이에요.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미래도 그렇고 은영이랑도 얘기 다 끝났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거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내 귀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노후를 그렇게 정리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결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인생은 통째로 빼앗기겠구나. 등기 서류를 꼭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음 날 다시 친구 복희와 경자를 만났습니다. 얘들아, 나 결심했어. 그냥 앉아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복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뭘 하려는 건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집을 팔 거야.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야. 순간 내 가슴에서 뜨겁게 불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꾹 눌러왔던 욕망,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처음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등기 서류가 떠오르고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어요. 내 자리를 없애겠다는 차가운 문장.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가족 속의 짐일 뿐일까? 불빛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가슴이 조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그치면 오히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곤 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며칠 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조금 하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어요. 손에는 오래 묵은 등기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니요, 집을 팔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어요. 어르신, 좋은 결정을 하셨네요. 이 동네는 지금 재개발 소식 때문에 매물이 귀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후련함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래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설게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오랜만에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친구 복희와 경자를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자마자 말했죠. 얘들아, 나 집을 팔려고 해. 복희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말순아, 진심이야? 그럼 너 어디로 갈 건데?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나 혼자만의 집을 살 거야. 아니, 집이 아니어도 돼. 마음껏 떠돌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 그래서 캠핑카를 사보려고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경자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말순아,
드디어 내가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다린 말인지 몰라. 우리 같이 가자. 우리도 남은 세월 즐기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곁엔 여전히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지도를 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바다 참 예쁘대. 저 사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진다던데.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손끝으로 지도 위를 따라가다 보면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들이 활짝 열려 있었죠.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공기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부동산에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우리 계획은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내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다시 친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캠핑카를 사고 우리 마음껏 떠나자. 남은 날은 우리답게 살자. 복희와 경자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명의 노년 여성이 마주 잡은 손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던 엄마가 아니야. 나는 이말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콱 열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너무 재밌었어요.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반짝였지만 그 뒤로 들어온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언가 낌새를 챈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영이 여행 가방을 끌며 눈을 굴리더니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집안이 왜 이렇게 텅 비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찻잔은 이미 미지근해졌고 마음속엔 오래 준비한 대답만 남아 있었죠. 이사하려고 짐을 쌌지. 은영의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여행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쿵 떨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은영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 계획은 다 틀렸잖아요. 그 목소리에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나는 가슴속 깊이 쌓였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 내가 말하는 가족 속에 나는 없었지. 너희는 내 집을 팔아서 이민 가려고 했어. 내 허락도, 내 존재도 무시한 채로. 은영이 손을 허리에 올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하려던 건 애들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요양원 이야기뿐이었지. 내가 허리 수술로 누워 있을 때도 너희는 저녁 밥상 걱정만 했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벽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랑 같이 안 가요? 할인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희 뒷바라지하지 않을 거야. 너희 엄마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아이들의 눈망울이 흔들렸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집을 팔면 우리 다 길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나처럼 누군가의 등에 엎여 살지 말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수십 년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허리 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새벽부터 남의 집 청소 다니고 손이 갈라터지도록 재봉틀을 돌려서 마련한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버리려고 했어. 나를 뭘로 본 거니? 그냥 도장 찍는 기계로 본 거야? 거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미래가 불안해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불안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놓으라 했니? 이제는 안 돼. 평생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이말순으로 살 거야.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있자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너져서 흘린 게 아니었어요. 마침내 나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벅찬 눈물이었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움츠렸던 내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잔금 날짜 잡혔습니다. 매수인이 서두르자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분명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자니 30년 넘게 붙잡고 있던 집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가슴 깊숙이선 낯선 설렘이 솟구쳤습니다. 잔금날,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확인하고 은행 통장에 큰돈이 찍히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평생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던 돈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미래를 위한 돈이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친구 복희와 경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 집 팔았어. 복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와, 내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다니. 경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 우리 같이 가자. 내가 혼자 두려울까봐 걱정했거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쓰라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해방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이사짐 센터가 와서 내 짐을 모두 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내 물건은 작은 트럭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정작 나를 위해 산 물건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날 현관 앞에서 준호와 은영은 억눌린 듯한 얼굴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죠. 엄마, 결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거야. 그 순간 은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는 친정으로 갈게요. 애들도 거기서 지내면 안정되겠죠.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입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보다 친정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집은 떠나도 괜찮은 단지 거쳐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며느리 친정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 거기가 너희가 편한 곳이라면 잘 지내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카 매장에 갔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자체, 작은 집처럼 꾸며진 내부 부엌과 침대, 작은 화장실까지 갖춘 공간은 내게 꿈처럼 보였습니다. 복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집이 굴러다니네. 경자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가죽 시트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게 내 집이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내 집. 출발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과 낡은 앨범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캠핑카에 오르자 복희와 경자가 두 팔을 벌리며 맞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이야. 우리만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차가 도로 위를 달리자 창밖 풍경이 눈부시게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첫 목적지는 동해 바닷가였습니다. 짭짤한 바닷내음, 쉴 새 없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 나는 맨발로 모래 위를 걸으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어요. 경자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얼굴이 애처럼 빛난다. 나는 파도를 향해 크게 웃었습니다. 나 이제 살 것 같아. 진짜 살 것 같아.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캠핑카 안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라면 냄비가 끓는 소리에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나는 남편 뒷바라지하다 허리 다 망가졌어. 나는 자식들 빚 대신 갚느라 평생 고생했지. 나는 가족만 바라보다가 나를 잃어버렸어. 우리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지난 고생조차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캠핑카 바퀴는 다시 굴러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설렘이었습니다. 캠핑카의 바퀴는 쉼 없이 굴렀습니다. 동해 바다를 지나 남해의 포구를 돌고 산속 오솔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밤마다 다른 별빛을 맞으며 잠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 알았어요. 복희는 매일 카메라로 풍경을 찍으며 웃었고 경자는 장터에서 산 채소로 요리를 하며 소녀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나 역시 매일 달라지는 바람과 냄새 속에서 새로운 숨을 쉬는 기분이었죠. 말순아, 너 정말 달라졌어. 얼굴이 훨씬 환해졌어. 친구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나 이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렇게 2달쯤 흘렀을까.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우리 좀 찾아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어요. 며칠 뒤 나는 울진 해변 캠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던 오후 멀리서 차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호와 은영, 그리고 손주들. 그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고 표정엔 피곤이 묻어 있었죠. 엄마, 준호가 나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할인이가 울먹이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맺힌 말은 단호했죠.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너희랑 예전처럼 살 순 없어.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댁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눈치만 보게 되고 애들도 제대로 웃질 못해요. 그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와 살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은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늘 옆에 계셔주니까 당연한 줄만 알았죠. 나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저렸지만 다시 흔들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준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이말순으로 살 거야. 그 순간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손주 지우가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우리 보러 가끔 와주실 거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이제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은 너희가 지켜야 해.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빛도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며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 옆에서 복희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웃었습니다. 말순아, 잘했어.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찾았네. 경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마음껏 웃으면서 살자. 그날 밤 캠핑카 창문 너머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말순아. 너 드디어 너 자신으로 돌아왔어. 심장은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리던 나는 이제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바다의 노래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 속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